안녕하세요. 신입사원을 위한 네트워크 기초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주제는 우리가 매일 쓰면서도 정작 그 속을 잘 모르는 와이파이입니다. 와이파이가 무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기술이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.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공유기 설정을 이해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. 왜 어떤 방에서는 와이파이가 쌩쌩 터지고 어떤 방에서는 답답하게 안 터지는지, 그리고 왜 옆집 와이파이가 내 와이파이를 방해하는지까지 오늘 다 풀어보겠습니다. 먼저 SSID입니다. 공유기 관리 페이지에서 무선 설정을 열어보면 SSID라는 항목이 보이는데요.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와이파이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 목록을 딱 열었을 때 죽 뜨는 그 이름들. 그게 바로 SSID예요. IP타임 오지, KT기가 이지, SK 와이파이 기가 같은 이름 한 번쯤 보셨죠? 이게 전부 SSID입니다. 영어 약자로는 서비스 세트 아이덴티파이어인데 이 풀네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. 공유기를 설치하면 처음에 붙어 있는 기본 이름을 그대로 쓰는 분이 많은데 사실 이건 살짝 위험합니다. 기본 이름을 보면 이 집이 어느 회사, 어떤 공유기를 쓰는지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. 기종을 알면 그 모델의 기본 비밀번호나 알려진 약점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름을 나만의 이름으로 바꿔두는 게 보안상 훨씬 좋아요. 게다가 아파트에서 와이파이 목록을 열면 수십 개가 뜨는데 이름을 바꿔두면 내 것을 한눈에 찾기도 편합니다. 다음은 주파수 대역입니다. 와이파이는 전파를 사용해요. 라디오, TV, 블루투스랑 똑같은 원리인데 다만 쓰는 주파수 대역이 다릅니다.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있어요. 먼저 2.4GHz는 멀리까지 잘 가고 벽도 비교적 잘 통과합니다. 대신 속도가 느리고 간섭이 많아요. 반대로 5GHz는 아주 빠르고 간섭도 적은데 거리가 짧아서 벽 하나만 있어도 신호가 뚝 떨어집니다. 재미있게도 이 두 대역의 장단점이 정확히 서로 반대예요. 그래서 상황에 맞게 골라 써야 합니다. 그런데 2.4GHz가 왜 그렇게 간섭이 심할까요? 이 대역은 와이파이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. 전자레인지, 블루투스, 무선 전화기, 아기 방에 두는 베이비 모니터까지 죄다 이 주파수를 씁니다. 전자레인지를 돌리면 와이파이가 갑자기 느려진 경험,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. 사실 전자레인지가 이 주파수를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물 분자가 이 주파수에서 가장 잘 진동해서 음식 데우기에 딱 좋거든요. 솔직히 말하면 와이파이가 운이 나빴어요. 전자레인지가 이 좋은 자리를 먼저 딱 선점해 버렸고, 와이파이는 나중에 면허 없이 쓸 수 있는 ISM 대역에서 그 옆자리를 골라 끼어든 신세인 거죠. 요즘 나오는 고급 공유기에는 대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6GHz예요. 앞서 본 5GHz보다도 더 빠르고 간섭이 거의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.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어서 거리는 더 짧아요. 그리고 아직은 이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많지 않아서 좋은 공유기를 사도 정작 내 기기가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주파수 대역을 봤는데요. 이 대역 안에서 또 여러 개의 차선으로 나뉩니다. 그 차선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게요. 채널은 쉽게 말해 전파의 차선입니다. 같은 주파수 대역 안에서도 여러 개의 채널로 나뉘는데 고속도로에 차선이 여러 개 있는 것과 비슷해요. 그런데 2.4GHz는 한국 기준으로 채널이 13개 있지만 서로 안 겹치는 건 1번, 6번, 11번 이렇게 딱 3개뿐입니다. 나머지는 옆 채널이랑 살짝 겹쳐요. 그래서 아파트에서 수십 개의 공유기가 같은 채널로 몰리면 서로 간섭해서 다 같이 느려집니다. 반면에 5GHz는 안 겹치는 채널이 20개가 넘어서 이런 혼잡 문제가 훨씬 적어요. 만약 와이파이가 자꾸 느리다면 공유기 설정에서 채널을 자동으로 놓아보세요. 공유기가 알아서 덜 붐비는 차선을 찾아줍니다. 이번엔 보안입니다. 와이파이 보안 방식에도 역사가 있어요. 가장 오래된 웹이라는 방식은 지금은 몇 분이면 뚫려서 절대 쓰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WPA, WPA2,
그리고 최신인 WPA3 순서로 점점 튼튼해졌어요. 여러분이 기억할 건 딱 하나입니다. 공유기 관리 페이지에서 보안 방식을 확인하고 반드시 WPA2 이상으로 맞춰두세요. 혹시 웹이나 보안 없음으로 되어 있다면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. 비밀번호 없는 와이파이는 옆집 사람이 내 인터넷을 같이 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고받는 데이터까지 몰래 엿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. 공유기를 사러 가면 상자에 AX1800, AX5400 같은 숫자가 적혀 있죠. 이건 공유기가 낼 수 있는 최대 이론 속도를 다 합친 숫자입니다. 그런데 주의하세요. 그 숫자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실제로는 이론 속도의 30에서 50% 정도가 현실적이고 무엇보다 통신사에서 가입한 요금제 속도보다 빨라질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집이 넓거나 층이 여러 개라 공유기 하나로 구석까지 안 닿는다면 메시 와이파이라는 방법이 있어요. 여러 대의 공유기가 한 팀처럼 묶여서 집안을 돌아다녀도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놈에 연결되니까 마치 하나의 큰 와이파이처럼 매끄럽게 쓸 수 있습니다.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. 와이파이의 이름표는 SSID였고 이건 나만의 이름으로 바꿔두는 게 안전했죠. 주파수는 공유기 가까이에서 빠르게 쓰려면 5GHz, 멀리서 안정적으로 쓰려면 2.4GHz, 그리고 대부분의 공유기는 이 둘을 동시에 켜둘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보안은 무조건 WPA2 이상으로 이 세 가지만 챙기셔도 오늘은 대성공이에요.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주소창에 입력하는 그 이름이 어떻게 진짜 인터넷 주소로 바뀌는지 인터넷의 전화번호부라 불리는 DNS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